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장애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5학년 아이를 아버지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작년 서울 은평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날 길이 75cm의 장검에 이웃 주민이 살해당했습니다. 작년 순천에서는 길을 걷던 여고생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는 작화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든 정신질환적인 사건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정치권에서는 사후 약방문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SNS는 추모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찌르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하고 일가족이 다 함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수입니다. 국민 행복 지수 1위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사람에게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덴마크도 늘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행복지수는 강력한 사회복지제도, 평등한 교육기회, 우수한 의료 서비스 덕분에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몇이나 될까요? 2012년에는 24위 정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47위 했습니다. 2012년보다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거주 22년 차인 독일 출신 기자가 한국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한국의 발전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 경쟁과 갈등, 비교, 불공정 속에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윤석열이 이 나라를 올스톱 시켜 놓다시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총체적인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정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정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애로를 들어주는 정부. 과연 지난 2년 반 윤석열 씨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이런 고충을 고민해 본 적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히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